사천이병현, 그 친한 친구인 사천이병현이 금화현감으로 내려갔어요. 금화가 바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금 북쪽에 있지만은. 그래서 금화, 금성 거쳐가지고 단발령 넘어서 내금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초청해서 가서 같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금화현감으로 사천을 보낸 것도 겸재 초청해 가라 하고 발령을 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사발령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남긴 거예요. 남긴 건데, 이제는 정말 대가가 되고, 퇴관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다시 금강산을 찾아가서, 36년 전에 그렸던 그림 그 화제를 그대로 다시 그려요. 다시 그린데, 보세요. 36살 때 그린 그림은 그냥 뜻만 앞서서 그냥 그 의기만 앞서 있었던 것이 시커멓게 그리고 희게 그리고 이랬는데 36년이라는 세월을 이 겸재를 이렇게 세련시켰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정말 금강 내산 쪽도 다시 음양조화를 생각해서 토산과 골산을 조화를 이루어 놓고 여기도 시커멓게만 칠해놨던 거를 이제 상당히 세련되게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는 여기 금강 내산도 한 송이 연꽃처럼 그려놨다. 72세 때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는 이게 여기가 불정대예요. 이게 외금강 불정대인데 이 불정대를 보고 관동별곡에서 송광정철이 불정대 올라하니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태백이 여산이 제일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그랬거든. 그때 송광정철이 여기 올라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적선 다시 불러 고쳐 의논하게 되면 적선을 이태백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오고 나 딸만 못하리니 그랬다. 이 불정대만 절대로 여산이 불정대 올라보면은 여산이 금강산보다 더 낫단 말 못할 거다. 이렇게 아주 중국을 내리보는 시각으로 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자존심이 겸재로 하여금 이 그림을 그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시작할 때 이 송광이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 올라하니 그랬거든. 이게 천야마냐한 낭떠러진데 요 사이에 이게 외나무 다리를 놔가지고 여기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 그림을 여기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겸재는 이게 76세 때 인왕제석을 그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겸재 얘기를 너무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멍할 텐데 겸재가 어째서 그럼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칠서의 달통을 했어요. 칠서의 달통을 해가지고 주역을 특히 주역에 제일 어려운 경전 또 근본 경전인 주역에 아주 형통했다. 그래서 나중에 순조대왕의 그 외조부 형제들이 겸재의 역제자였다는 거예요. 주역제자였다는 거예요. 겸재가 만년 때 늙어 있을 때 그들은 젊은 소년으로 와서 겸재한테 주역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역으로 세상에 이름을 얻을 텐데 그림을 워낙 잘 그려가지고 그림이 덮어버리니까 주역자라는 건 그냥 묻혀버린 거죠. 묻혀버린 건데 이 겸재가 그래서 주역의 그 원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 화면에다가 음양조화, 음양대비의 원리를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적용을 시켜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금강산도 반드시 겸재의 그림은 반드시 그 음양조화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이양을 포위를 해. 음이양을 포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양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시가 되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겸재 그림을 보고는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로 사서 사신행차가 뜬다 하면은 겸재진문전에는 그냥 역관들 그때는 역관밖에 이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사치하고 역관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치들은 감히 거기 못 왔을 거고 줄을 섰었다는 거예요. 줄을 서서 거기에 대한 일화도 참 많아요. 그래
중국 가서 이제 승려와 중국의 선비가 서로 견제 그 금강산도를 사기 위해서 이 값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몇 배로 이렇게 뛰니까 나중에 이제 경쟁하다가 승려가 고가로 사가지고 못 부를 정도로 사가지고는 선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염치 없을 수가 있느냐. 내가 산다고 그랬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야지. 이거는 염치가 없으니까 나도 이게 내가 가졌지만 나도 이게 염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불질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 심부름 이제 겸재 그림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미안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도 다 받을 수는 없다 해서 반값만 돌려주고 반값만 받아왔다든지, 또 겸재댁에 그 어떤 손님이 왔는데 비단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는 자랑을 하러 왔는데 그만 국을 쏟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남의 옷 빌려 입었던 모양이라. 그래 낭패죠. 그래 낭패 냈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겸재가 그 치마를 빨아오느라. 그래서 빨아다 갖다 대령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금강산 12,000동을 그냥 순식간에 휘둘러 놓으니까 휘둘러 놓고는 그걸 이제 사신항체에 딸려보내가지고 중국에서 팔아오느라 그랬더니 비단 몇십 필이 떠다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를 봐가지고 그 비단 치마 입고 왔던 처녀가 나중에 다시 또 비단 치마 입고 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래서 이 자기 것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지. 중국 그림을 따라서 아무리 잘 그려봤자 중국 사람보다 더 잘 그릴 수 없어요. 남을 따라가는 데서는 따라가는 거지. 자기가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자존심을 지켰느냐 하는 거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겸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 그림을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 중간에는 우리 경치를 그려도, 우리 경치를 그리긴 그리려고 그래요. 그려도 중국식으로 그려놓으니까 영 맛이 안 난단 말이죠. 맛이 안 나는 거를 겸재 때 오면은 세계의 중심이 바로 우리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중국 고사 그림, 우리나라 그림을 그려도 중국 그림식으로 그렸는데 몽유도 원도 같은 것도 이 중국 고사를 그려도 우리식으로 그려놓는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우리가 기준이라는 식으로 그리고 인물 하나를 그려도 반드시 갓쓰고 도포 있고 하는 우리 모습을 당당하게